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원용석의 진실정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 없이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진실정치 구독, 라이크, 공유 부탁드리겠고요. 자,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 협박을 통해서 얻어낼 거 다 얻어내고 있습니다. 키스톤 파이프라인, 제가 가장 중요시했던 그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데, 미국의 에너지 다미넌스, 에너지 장악력을, 그러니까 에너지 독립은 물론이고 에너지 장악을 하려면은 글로벌 무대에서 그러려면 키스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엑셀 키스톤 파이프라인, 엑셀 키스톤 뭐 송요관 프로젝트 다시 살려야 됩니다. 조 바이든이 백악관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키스톤 파이프라인 폐지시키는 거였거든요. 부활시켜야 돼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 미국의 합법 거주자보다 불법 체류자를 우선시하는 민주당, 급진 좌파, 정신 나간 그런 정치인들도 하나둘씩 무릎 꿇고 있습니다. 교도소 집어넣겠다고 그랬죠. 호맨이, 국경 차르가. 그래서 너네들 마음에 말 안 들으면은 국법보다는 연방법이 위거든. 오버라이드 할 수 있거든. 근데 너네가 말 안 들으면 교도소에 쳐넣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둘씩 이렇게 무릎을 꿇는 모습이고, 뉴욕 주지사 케이시 호콜도 따르겠다. 트럼프가 불법 체류자 대거 이렇게 추방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도 따르겠다. 그렇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연하죠.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불법 체류자들 추방시켜야 되는 거는 맞는 얘기 아닙니까? 왜 자꾸 미국 합법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불법 체류자를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라고도 얘기하지 못하게 하고 서류 미비자라고 그러고, 물론 뭐 여기 그거는 이제 뭐 양당이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짜가지고 불법 체류자 싼 인건비가 미국으로 건너오게 하는 것을 원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불법이고 합법 거주자보다 우선시하는 거는 문제라고 봐요. 특히 범죄를 저지른 미국의, 물론 뭐 여기 이제 건너온 것 자체가 범죄지만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른, 예를 들면 살인, 강간 이런 사람들까지 보호해주자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다 추방시켜야죠. 추방시키든 사형시키든 아니면 교도소에 넣든 빨리 조치를 취해야죠. 그래야지 레이건 라일리나 케이트 스탠리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조지 클루니가 후회되나 봅니다. 조지 클루니가 뉴욕타임스, 급진 좌파 정신 나간 언론이에요. 뉴 워크 타임스라고 그랬죠. 일론 머스크는. 뉴욕 트래시라고 저는 불러요. 뉴욕은 완전 쓰레기 같은 언론이죠. 쓰레기 언론이에요.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에 어쨌든 그 기고문 하나 올리지 않았습니까? 조지 클루니가 대선 후보 바꿔야 된다고, 카말라 해리스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바마를 탓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괜히 오바마가 나를 압박해가지고 내가 바이든 내려앉아야 된다는 글 써가지고 역풍을 맞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달러를 더 강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안 쓰는 국가들은 100% 관세 때리겠다. 너네들 자꾸 그 달러에 도전하는데 세계 패권 그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달러를 지켜야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브릭스 국가에 미국 달러와 포기 시 100% 관세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뭐 저스틴 트루도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총리,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루도 같은 경우에는 무서워가지고 즉각 말하라고 가서 빌었죠. 당연히 빌어야 하지 않습니까? 캐나다 수출의 4분의 3이 미국인데. 언론들은 미국 언론들은 외국을 더 편들었어요. 트럼프면은 김정은 편도 들어주는 게 메인스트림 미디어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안 바뀔 것 같아요. 쉽게는 안 바뀔 것 같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 보고 다 따르니까. 뉴욕타임스가 공화당 뉴스페이퍼가 되겠습니까? 친트럼프 언론이 되는 날이 오겠습니까? 한국의 중앙일보,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뭐 KBS, MBC, KBS, MBC 뭐 이런 언론들이 친트럼프 언론을 인용 보도하겠습니까?
그런 날이 오는 게 상상이 잘 안 가요. 2028년에 누가 출마해야 되느냐? 뭐 1위로 가장 원하는 민주당원들이 가장 원하는 후보가 카말라 해리스라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모습이에요. 민주당에서는 뭐 여신급으로 막 올렸으니까 언론들도. 자, 그런데 이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뉴욕 브랑스 쪽의 연방 하원 의원이죠. 그리고 민주당 실세 넘버 4였던 사람을 물리치고 이렇게 당선이 됐습니다. 뭐 선거운동을 잘하는 여성이고 일단은 외모가 연방 하원 의원 중에서 예쁜 편이라고 해야겠죠. 예,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30대밖에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35살 돼야지 대통령이 되는데 그때 되면 이제 출마할 수가 있어요. 2028년에 그래서 대선 후보 출마 고려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가 AOC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AOC나 카말라나 AOC는 상권 분립이 뭔지도 모르지 않았어요? 예전에? 예? 집행부, 사법부, 입법부 모르고 그걸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연방 상하원 대통령. 모를 수도 있죠. 뭐. 근데 좀 쉽지 않은 실수죠. 그렇게 실언이죠. 그런 실언이 아니라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예. 권력 분립이 뭐 대통령 상원이라는데 그것도 뭐 분립이긴 분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쌍수를 들면 반기고 있습니다. 공화당. 야, 그게 좋다 그래. 나와라 제발. 그래 JD 벤스하고 복귀하자. JD 벤스하고 AOC랑 토론하는 거 한번 보고 싶다. AOC 토론하는 거 많이 못 보셨잖아요. 예. 한번 봐야죠. AOC 어떻게 하는지. 자, 이외에도 가빈 뉴섬, 뭐 캘리포니아 주지사 급진 좌파 역시 정신 나간 주지사죠. 가빈 뉴섬하고 미시간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역시 정신 나간 주지사입니다. 일리노이 역시 정신 나간 주지사예요. 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거, 펜실베니아 주지사 자시 셔피로.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인물로는 자시 셔피로가 제일 나아요. 교통 장관 핏 부리지지 게이라서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교통장관까지라고 저는 봐요. 핏 부리지지는. 아무리 정신 나간 급진 좌파 후보라도 아이디 확인을 하지 않는 투표소가 아이디 확인을 하지 않는 주에서는 AOC가 다 이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선거법을 바꿔야 됩니다. 아이디 유권자 아이디 적용시켜야 돼요. 50개 주 전역에. 그래서 더 이상 장난질하지 못하게. 선거가 끝난 지 23, 4일 만에 다 이제 끝났잖아요. 이 개표가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 선거가 이제 미셸 박스틸 의원 그거 하나 남았는데 진 거죠.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 이런 거 보면은 멋있어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열렬히 지지하고 열광하고. 이게 미국 대통령감이라는 게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브릭스한테 야 너네들 까불지 마. 달러 말고 뭐 위안화 쓰려고 하면은 미국하고 그냥 거래 끊자. 우리 너네 거 안 살게. 100% 관세 때릴 거야. 이렇게 세게 나가는 겁니다. 강하게 나가야 돼요, 미국은. 힘을 통한 평화. 그렇게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브릭스 국가들, 브릭스 회원국들 어딘지 아시죠? 예, B는 브라질이고 R 러시아, I는 인디아, C는 차이나, S는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그리고 뭐 이란, 이집트, 이디오피아, 뭐 아랍에미리트 이런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예요. 브릭스가 지금 그래서 미국 패권에 자꾸 도전하는데 트럼프가 이거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런 겁니다. 뭐 바이든은 아예 신경도 안 썼고 브릭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야 너네 달러 대체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너네 달러 너네 미국 그 화폐인 달러 그 대체하려고 움직이는데 장난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새로운 통화를 만들거나 다른 통화를 지지하겠다는 그런 국가가 나오면은 바로 100% 관세 때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루 소셜에 우리는 이들 국가가 그러니까 브릭스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 국가가 새로운 브릭스 통화를 만들거나 강력한 미국 달러를 대체할 다른 통화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00% 관세에 직면하게 될 거다. 미국 경제에 작별을 고해야 할 거다. 예. 이런 거 보면 이제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 지지 진영에서는 강한 미국 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민주당 대표적인 뭐 지금 뭐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데 캐시 호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추방 타스크 포스 따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요점들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뉴욕주나 이제 일리노이주나 캘리포니아주가 빨갛게 돼야 돼요. 공화당주가 돼야 돼요. 정신 차리려면.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제대로 생각을 못하고 이성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유권자가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민권자보다는 불법 체류자 맨날 노래를 부르니까 뭐 그 운전면허증도 주고 공무원으로도 취직 가능해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럼 너네들이 그렇게 나올 거면은 아예 그냥 다 들어오라고 하든지 그래가지고 뭐 여행객들도 투표하게 하든지 아예 그렇게 막무가내로 무법천지로 만들고 싶으면 미국을 지금 망치고 있는 게 이런 정치인들 아닙니까? 게빈 뉴섬도 그렇고 이런 급진 좌파 정치인들 카말라 해리스도 그렇고 전 카말라 해리스가 이번에 7천만 표 이상 받았다는 것 자체도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요. 미국이 도대체 얼마나 이 정신이 썩어 빠진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카말라를 찍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민주당원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참고로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7개 경합주가 왜 트럼프를 찍었는지 아십니까? 넘버원 이슈가 뭔지 아세요?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 하나 때문에 트럼프를 찍었다 그런다. 그게 어떤 이슈인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상하고 좀 다를걸요? 여러분 아마 경제 아니면은 이민도 뭐 물론 톱 3에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가장 미국 유권자들이 경합주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이 왜 트럼프를 찍었냐? 넘버원 이슈는 바로 트랜스젠더였습니다. 트랜스젠더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야 미국이 지금 이거 완전 미쳤네. 유럽에서도 안 하는데 유럽에서도 포기했는데 어린이들한테 강제로 이렇게 트랜스젠더 교육시키고 강제로 그렇게 저는 강제로라는 표현 씁니다. 아무리 애들이 원한다고 그래도 애들이 다 철없는 것들인데 걔네들 미성년자 7살, 8살 이렇게밖에 안 되는 애들을 성전환 시켜가지고 거세 수술하고 가슴 절제 수술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이게 미쳐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 한국 언론하고 한인 언론도 정신 차려야 돼. 이런 얘기들을 왜 안 합니까? 보도를 안 해요. 제가 있을 때 보도했죠. 제가 있을 때는 진실을 보도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보면 진실을 보도하면. 그럼 그런 세상을 만들지 말든지 그런 세상 만들고서 그걸 보도하면은 이거 진실 아니지 않냐고. 진실인데 성전환 이슈가 넘버원 이슈였대잖아요. 7개 주 다. 트랜스젠더 이슈가 싫다죠. 그것 때문에 트럼프 찍었대잖아요. 경제 이민도 있지만. 딱 나왔죠. Swing state voters chose Trump because of Democrats' transgender extremism. 트랜스젠더 이 광안의 그 트랜스젠더 어젠다 때문에 나 못 있겠다 이거예요. 민주당에. 한국 분들 한인 학부모라면은 어떻게 민주당을 지지할 수가 있어요? 애들을 이렇게 트랜스젠더 성전환 시키는 걸. 성전환이 그게 정상입니까? 그리고 애들이 후회해요. 또 나중에. 난 그래도 멋있는 민주당원 할 거야. 그래도 나는 좀 이게 생각이 있는 민주당원이야. 나는 우리 애들 거기 거세 수술 시킬 거고 난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평소에 나는 딸을 원했는데 아들 낳아가지고 우울했는데 이번에 거세 수술 시켜가지고 성전환해서 좋다. 그런 학부모도 있대요. 예. 완전히 이제 미국의 리버럴한 정신은 그냥 완전히 그냥 흠뻑 빠져서인지 제가 볼 때는 정신 나간 정신병자지만 그런 학부모들은 거세 수술하고 이제 가슴 절제 수술 해가지고 해피하다고 쳐요. 나중에 후회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나중에 후회하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나중에 자칫 부모를 살해할 수도 있다고 봐요. 열받아가지고. 왜 그때 나 안 막았냐고. 전 그렇게 봅니다. 디트랜지셔널들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비극적이에요.
후회한다고 성전환. 근데 내가 그때 가슴 절제 수술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더 이상 이제 젖을 못 준다느니 거세 수술해가지고 나 이제 그 성관계에 그 오르가즘도 못 느끼고 평생. 그러니까 진짜 사악한 애들이에요. 이 민주당은 저는 사악한 당이라고 봅니다. 옛날에 이렇지 않았어요. 저도 뭐 예전에는 민주당 지지했었으니까. 옛날에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물꼬를 튼 게 저는 오바마 때라고 봅니다. 오바마가 하도 그냥 동성애 LGBTQ 노래 부르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뭐 보모도 트랜스젠더였고 본인 스스로도 동성애를 매일마다 꿈꿨다고 하니까 뭐 이런 세상을 원했겠죠. 하지만 제가 원하는 미국은 이게 아닙니다. 이런 미친, 그러니까 제대로 사람들이 그래도 정신 제대로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이번에 7개 경합주 트랜스젠더가 제일 중요한 이슈였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아마 한국 언론인 한인 언론인 통틀어서 제일 많이 아마 이 이슈를 꺼냈을 거예요. 아마 트랜스젠더 이슈에 대해서.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이. 그 저는 하나님이 이런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태어났지 하나님이 실수한 겁니까 그러면?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로 쭉 살게 한 거지. 그 성전환 정하고 싶으면 어른이 돼서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저는 정하고 싶으면은. 근데 일부 민주당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환이 완성되려면은 사춘기 때 빨리 성전환 시켜야 된다고. 할 말이 없어요. 전 진짜 그렇게까지 합리화를 하는 게 보면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제일 중요시했던 이슈가 트랜스젠더 이슈였어요. 가장 이 이슈만 꺼내면은 난리법석을 떨고 극우라는 이 표현하죠. 이거 반대하면은. 그런데도 한국 언론과 한인 언론들은 민주당 만만세.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그 시스템의 복종을 잘하잖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안 좋은 게 한국에 있으면은 뭐 군대도 마찬가지지만 뭐 다 이제 그 일장일단이 있지만 시스템에 굉장히 순종을 한다. 아시안들이 특히 한국 분들이 시스템에 굉장히 그 복종심이 강한 것 같아요. 다른 그런 에스닉 그룹에 비해서 이렇게 흑인이나 특히 흑인들은 그 흑인들한테 배워야 될 게 흑인들은 이렇게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요. 예.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예를 들면 뭐 흰신 이슈 같은 경우에도 의무화하지 않아도 서로 간에 프레셔를 주잖아요. 압박을. 그래서 안 맞으면은 뭐 창피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그런 게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은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흰신 안 맞은 거랑 똑같이 취급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보면 한국 한인 커뮤니티를 보면은 좀 그게 깨져야 되는데 공부 잘하는 바보들이 많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말 같습니다. 예. 글쎄 뭐 수능을 잘하는 게 이제 뭐 그 수능 잘하지 않느냐고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시스템에 저는 시스템 정부에 그렇게 수능하는 게 좋은 거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정부를 어떻게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신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좌파 진영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러면은 뭐 내가 신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부가 신이 될 수 있고 보통 정부하고 언론을 이렇게 신으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민주당 정부 내지 언론들, 뉴욕타임스, 와포, CNN 이런 언론들 신으로 많이 이렇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누군가는 섬기게 반드시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섬기지 않으면 뭐 다른 데로 가는 거죠. 뭐 엔터테인먼트가 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연예인이 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치인들이 신이 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뭐 만만세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뭐 그냥 민주당, 뉴욕타임스 이렇게 신이 되는 거예요. 뉴욕타임스는 그래서 신적인 존재라고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민주당 원들 사이에서는 저희들은 쓰레기 언론, 미친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참고로 민주당원들이 다 트랜스젠더가 좋아요. 조지 클루니도 마찬가지고 AOC도 그렇고 만만세입니다. 만만세. 트랜스젠더 아이들 트랜스젠더 만만세. 정상이 아닌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민주당 이런 얘기 안 하고 노동층 그 워킹 클래스 챙겨주고 그런 당이었어요. 민주당이 옛날엔. 이런 미친 정신 빠진 나와 이런 맨날 섹스 얘기하는 그런 당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을 자꾸 섹스 얘기하고 소아성애 당이 됐고 완전 소아성애 옹호당 아닙니까? 좀 보면은 개빈 뉴섬이 하는 집 봐도 그렇고 이렇게 쭉 가다가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아 이렇게 막 트랜스젠더 가고 뭐 미성년자하고도 이제 메건 리스트에 올리지 않게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합의하에 성관계하면 미성년자하고 개빈 뉴섬 정신 나가 주지사 이러다가는 나중에 동물하고도 합법화 시키 비스티아들이까지 합법화하겠구나 얘네들이. 그렇게 갈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뭐 강아지랑 결혼하고 고양이랑 결혼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싫어진 거예요. 조지 클루니 이제 막 후회하고 있죠. 조지 클루니 영화 저도 안 봐요 이제 절대 안 봐요. 재미있는 영화 하나도 없고 저는 오션스 시리즈도 다 재미없고 조지 클루니 나온 영화 중에 재미있는 영화 별로 없었습니다. 아웃 오브 사이트 정도? 옛날에 제니퍼 로페즈하고 나왔을 때 둘 다 좀 제니퍼 로페즈도 좀 비호감 연예인이지만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어요. 오바마 때문에 괜히 오바마가 자기 꼬드겨 가지고 바이든 비판했다고. 그래서 이제 바이든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뭐 지금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도 야 너 때문에 졌어 임마 이러잖아요. 어? 야 카말라가 나갔느니 바이든이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원들이. 4년 전에 그래도 8,100만 표 받았잖아. 저는 안 믿지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이 줄리아 로버츠 이 정신 나간 여성도 광고 하나 찍지 않았습니까? 마가 가족인데 트럼프 지지하는 그런 가족인데 공화당 가족인데 투표소에 가가지고 그래도 당신은 여성이니까 카말라를 찍어야지. 카말라 찍어도 남편한테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 이런 광고 찍었잖아요. 말 나온 김에 한번 그 광고 보고 올까요? 한번 보고 오시죠. List of honey. In the one place in America where women still have a right to choose, you can vote any way you want, and no one will ever know. Did you make the right choice? Sure did, honey. Remember, what happens in the booth stays in the booth. Vote Harris Walls. Vote. 줄리아 로버츠가 목소리 나레이션 담당했습니다. 여자면은 당연히 카말라 찍어야 된다. 가소로워요. 정치대에서는 정치 정자도 모르는 아줌마가 연기도 잘하는지 솔직히 모르겠고 연기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예전에 그 나잉영인가? 그 나잉영이라고 이제 남자 환자 돌보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 영화 보면서 줄리아 로버츠가 연기 잘하는구나. 솔직히 인정. 연기력은 인정. 줄리아 로버츠. 그냥 연기하고 이런 광고 찍어가지고 미국 영화 찍으면 절반은 안 볼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줄리아 로버츠 돈 주고 보기 싫다니까요. 이런 거 돈 주고 보긴 싫더라고요. 이제 공짜로도 보기 싫고 어벤져스도 보기 싫어요. 마크 러팔로 나오는 것 때문에. 스타워즈도 보기 싫어져요. 마크 캐멀, 루크 스카이워커를 맡은 그 인간하고 해리슨 포드 그 두 인간 보기 싫어서. 왜 그렇게 그러니까 정치색을 친민주당으로 무조건 드러내라고 저는 압력을 넣는 것 같아요. 위에서. 너 안 그러면은 그 영화에 출연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하고. 그런 협박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미국인의 절반 이상을 이렇게 그냥 외면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더 신기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대도시뿐만 아니라 이런 크로스오버 스테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영화 더 많이 봐요. 대도시는
아무래도 할 게 이것저것 더 많으니까. 그렇지만은 크로스오버 스테이트에서는 더 많이 이렇게 영화를 봅니다. 예. 자, 그리고 희소식 하나 날아들었는데요. 요새 연일 희소식이 많은데 도널드 트럼프가 캐시 패터를 FBI 국장으로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조작된 거 아시죠? 힐러리 클린턴 쪽에서 조작한 거 아시죠? FBI하고 민주당 전국위원회도 같이 가담돼 있던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언론들도 여기에 가담돼 있습니다. 정보국들도 가담돼 있습니다. 수장을 안 친 거예요, 이 사람을. 데빈 유네스 연방 하원의원 밑에서 일을 했죠. 보좌관으로서. 아마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수사 들어갈 거라고 보고, 제가 볼 때는 그 법원 그 케이스 판결을 다른 연방지법으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캔자스라든지 오클라호마라든지 이런 빨간 주에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맨날 파란 주에서만 해왔으니까. 캐시 패터는 저도 몇 년 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직한 사람이고 잘 지명했습니다. CIA 국장보다는 FBI 국장이 훨씬 나요. 이 사람이. FBI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코미, 앤디 머케이, 피터 스트록, 리사 페이지 이런 사람들 다 잡아야죠. 예, FBI 건물 7층에 있는 사람들 싹 다 정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를 실현해야죠. 자, 진정 주말이니까 예,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다음 에피소드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